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리고 손발은 차가운데 몸은 답답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 4시, 이렇게 겨울만 되면 잠을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난방을 빵빵하게 틀면 목이 따갑고 끄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전기장판을 켜놓으면 처음엔 따뜻한데 나중엔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와 일본 수면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겨울밤 숙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이런 것도 있었어? 하실 만한 정보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일, 실내 공기, 사막만큼 건조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난방을 하는 우리 집 실내 습도가 얼마나 될까요?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을 하는 실내 습도는 평균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막의 습도가 25% 정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막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 몸은 피부와 점막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건조한 환경이라도 우리 세대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호흡기 점막이 말라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진실, 이 체온의 미세한 변화가 수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추워서 난방을 세게 틀거나 전기장판을 빵빵하게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난방을 끄고 자면요, 손발이 차가워져서 이번엔 잠을 못 이룹니다. 손발 끝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진실 3. 일조량 부족이 생체 시계를 망가뜨립니다. 겨울철 불면증의 숨은 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짧아진 낮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집니다. 낮인지 밤인지 몸이 헷갈리는 거죠.
특히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부족해지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겨울철 수면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최악의 습관 1. 전기장판 밤새 켜놓고 자기. 전기장판 켜놓고 자야 따뜻하게 잘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밤새 켜놓고 자는 것은 3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을 자려면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전기장판이 계속 체온을 올리면 뇌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둘째, 탈수 현상이 심해집니다. 전기장판의 높은 온도로 인해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목과 코가 더 건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셋째,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40에서 50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을 못 느끼시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전기장판을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잠자리에 들 때는 전원을 끄는 겁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다면 30분 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세요. 최악의 습관이 가습기를 침대 바로 옆에 두기.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가까이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침대 바로 옆, 특히 얼굴 높이에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직접 얼굴과 침구에 닿으면서 오히려 과습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침구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호흡기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습기 사용 방법은 침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닥에서 50cm에서 1m 높이에 놓으세요. 그래야 수증기가 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가습기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틀 이상 된 물은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악의 습관 3. 실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높이기. 추우니까 온도를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입니다. 그건 너무 춥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밀은 따뜻한 이불과 시원한 공기의 조합에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 되면 공기가 더 건조해지고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시되 이불은 조금 두껍게 덮으세요. 몸은 따뜻한데 얼굴은 시원한 상태가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최악의 습관 4.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따뜻하게 샤워하면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려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잠들기 힘들어요. 올바른 방법으로는 샤워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세요. 그러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 1. 이불 속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기. 여러분, 혹시 일본 수면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이불 속 미기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일본의 수면 전문가들은 이불을 깔고 덮는 두 장의 이불 사이 공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직접 닿는 그 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공간의 최적 조건은 온도 32에서 34도, 습도 45에서 55%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법 1. 면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세요.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땀이 차고 습도 조절이 안 됩니다. 면 소재는 습기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불 속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실천법 2. 이불은 적당히 두껍게,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얇으면 추워서 자주 깨고 너무 두껍고 무거우면 몸을 압박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무게의 이불을 선택하세요. 실천법 3. 침대 시트를 주 1회 이상 교체하세요. 우리는 자는 동안 평균 200ml의 땀을 흘립니다. 겨울에는 느끼지 못해도 실제로는 땀이 나거든요. 이게 시트에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도 나고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2. 족욕. 이렇게 하면 효과 3배. 족욕이 수면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고양시 한의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족욕은 두안족열, 즉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한의학 원리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대로 하는 족욕 방법. 잠들기 9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어요. 온도는 38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팔꿈치를 담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때까지 하세요. 30분 이상은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높이는 발목의 복숭아뼈 위, 손가락 4개 정도까지 잠기게 하세요. 이 부분에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팁 1. 천일염을 진하게 타세요. 소금이 바닥에 가라앉을 정도로 진하게 넣으세요. 소금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팁 2. 생강 3-4조각을 넣으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을 넣으면 족욕 후에도 발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꿀팁 3. 족욕 후 바로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족욕이 끝나면 발을 완전히 말리고 발목이 조이지 않는 편안한 면 양말을 신으세요. 발의 온기를 유지하면서 혈액순환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전략 3.
습도 관리의 비밀 50% 유지하기. 습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최적 습도는 40에서 60%, 특히 50% 전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습도 50%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방법 1. 가습기와 습도계를 함께 사용하세요. 가습기만 틀어놓고 습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습이 될 수 있습니다. 습도계를 침실에 두시고 50% 전후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습도계는 1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가습기가 없다면 자연가습법을 활용하세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기. 2단 환기는 필수. 젖은 수건을 옷걸이에 걸어두기.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 침대 옆에 두기. 관엽식물을 키우기.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추천. 방법 3. 코와 입 주변을 직접 보호하세요. 자기 전에 코 안쪽에 식염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점막이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별한 방법 하나 더면 마스크를 쓰고 주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되고 입과 코 주변의 습도가 유지되면서 목 건조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4. 생체 리듬 재설정, 빛의 활용.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낮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창가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는 지금은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저녁 시간 오후 7시 이후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하세요. 간접 조명으로 바꾸거나 밝기를 50% 정도로 낮추세요. 스마트폰과 TV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꺼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는 게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완벽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오전 7시에서 9시. 오전 7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7시 10분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 맞기.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햇빛을 쬐세요.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7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낮 시간 루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30분 이상 야외 활동, 산책이든 장보기든 공원에서 쉬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목표입니다. 점심 식사,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졸리고 저녁에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음료 금지. 커피, 녹차, 홍차 모두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므로
오후 2시 이후엔 마시지 마세요. 저녁 루틴. 오후 6시-10시. 저녁 6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3-4시간 전에 저녁을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저녁 7시. 실내 환경 조정 시작.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설정. 가습기 작동 시작. 습도 50% 목표. 실내 조명을 어둡게. 저녁 8시 30분. 족욕 시작. 천일염과 생강을 넣은 족욕을 15분에서 20분 하세요. 이마에 땀이 살짝 날 때까지입니다. 저녁 9시. 침실 준비.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준비. 코 점막에 식염수 스프레이 또는 오일 바르기. 전기장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켜두기. 저녁 9시 30분 릴렉스 타임. 스마트폰, TV 끄기. 조용한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 명상. 복식 호흡 5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기. 저녁 10시 잠자리에 들기. 편안한 면 잠옷으로 갈아입기. 필요하면 수면 양말 착용. 전기장판 끄기. 타이머 30분 후 자동 오프. 침대에 눕기. 이 루틴을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음이 올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매일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후 단기간만 사용하셔야 하고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2주 이상 실천하셔도 잠이 안 오신다면 그때는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술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소주 한잔하면 잘 잠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술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낮에 너무 졸리시면 낮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30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저녁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잠이 안 와서 폰을 본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블루라이트뿐만 아니라 뇌가 각성되면서 더욱 잠이 달아나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라고 뇌를 훈련시키세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특별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온도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위험이 높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40도 이하 온도로 설정하시고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사용하세요. 고혈압 환자분들, 겨울철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추운 방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일어나실 때는 침대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은 습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침이 심해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 때문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습도를 45-55% 사이로 정확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겨울철 숙면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습도 5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든 자연 가습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둘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낮추고 이불은 따뜻하게,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끄세요. 셋째, 족욕을 활용하세요. 잠들기 90분 전 천일염과 생강을 넣어서 15분에서 20분. 넷째, 빛을 활용하세요.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엔 어둡게. 다섯째,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 정말 잘 잤다는 그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루틴을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겨울만 되면 잠 못 이루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밤 모두 깊은 잠 속으로 편안히 빠져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